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이제 암 환우들의 극복자들의 내 몸에 적절한 운동, 내 몸에 적합한 운동, 즉 암을 이기는 체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력과 체력이 유지되어야만이 암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력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, 적합한 또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우리 한때는 우리 몸짱, 얼짱, 운동 신드롬이 있었는데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너무 과하면 있지 않습니까? 건강을 해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운동 선수가 아니에요.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.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암 우리 극복자들은 뭐 분초를 다툰다든지 또 몇 대 몇, 뭐 1대 2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하듯이 어떻든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, 그 다음에 너무 또 높이 뛰기처럼 멀리 뛰려 그러고 높이 뛰려 그러고 또 이런 어떤 무리를 하게 되면 또 속도를 빨리 내려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시간은 30분 정도 전후하는 게 참 좋습니다. 기력과 체력을 안배해 가면서.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나시면 뭐 1시간, 1시간 반 정도 등산을 한다든지 걷기 하는 거 이런 게 참 좋은데, 보통의 어떤 평일에는 체력과 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. 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운동이 좋다 해서 있지 않습니까?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또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또 힘들다 그래서 미리 포기한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이 두 선택은 좋지 않습니다. 운동이 좋다고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속해서 암이 이제는 제가 5년을 넘어섰고 10년을 지나서 참 좋아졌습니다 할 때까지,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운동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. 사실 항암을 한다든지 방사선 한다든지 이러면 기력과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 있겠죠. 저 환자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운동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, 박사님? 그러면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잠이 와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런 물어요. 그럼 제가 주무시라 그래 이야기합니다. 그때 깨워서 막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몸의 생체 리듬에 맞게끔 좀 주무시고 난 다음에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적합한 적절한 운동을 이제 찾아내고 과격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긴장을 좀 해소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이 증가해서 우리 몸이 부드러워집니다, 신체가. 그래서 피로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,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과격하게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좀 기분이 좋게, 기분이 선순환이 되게, 또 어떻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, 1년에 적어도 우리 근육량이 50세 이상이 되면 1 내지 2%가 매년 줄어든다 그럽니다. 그리고 한 주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근육량이 27% 정도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는 게 참 중요한데, 오늘 하루를 이기는 정도의 운동을 우리 암 극복자들은 하면 됩니다. 분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참 기분 좋게 쾌적하게 내가 너무 참 잘 지내서 할 정도의 체력을 안배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적어도 내 기력과 체력의 5 내지 50% 내지 70% 정도만 사용하세요. 어분 운동이 좋다고요. 막 땀도 흘리고 막 심장 몇 박이 좀 뛰게 막 이렇게 호흡수가 증가하게 하라 그러면서요. 막 2시간, 3시간 막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기력과 체력이 떨어집니다.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. 내 기력과 체력이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즉 에너지를 비축하시라는 뜻입니다. 즉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. 입으로 내뱉고,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, 즉 들숨보다는 날숨이 2배로 많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. 그리고 걸음걸이는요, 우리가 보통의 신체적인
우리 아나토미컬 포지션이 이런 게 있습니다. 즉 해부학적인 포지션 중에 우리 팔자그름 그리신 분인데 일자그름으로 그리시고요. 보폭은 1m 이상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. 한 80cm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보폭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시고요. 그 다음에 눈높이 있지 않습니까? 10 내지 15 내지 20도 하늘을 이렇게 보듯이 있지 않습니까? 각도로 위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나면 전후 스트레칭 하십시오. 이렇게 숨쉬기 운동. 제가 체조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. 암 한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. 선생님, 체조 순서를 적어주세요. 그래.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. 근데 마지막은 숨쉬기, 숨 고르기 운동을 하십시오. 이렇게.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? 실외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?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실외에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. 실외에 이렇게 우리가 등산한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기도 이렇게 맑고 피톤치도 전나무나 이렇게 잣나무 같은 곳에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있지 않습니까? 물소리, 새소리, 이 바람소리, 또 하늘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. 그 해살의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? 음악을 들으면서 또 같이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부인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요.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. 자,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음의 위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즉 하루를 이기는 체력과 기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. 아까 제가 30분 이상을 좀 이렇게 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. 조금 더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더 하시고요.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좀 지혜로운데 그래서 어떻든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또 수영을 한다든지 보건체조 제가 하루에 한 3번 내지 4차례 정도의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스트레칭에 쭉 펴기 있지 않습니까? 또 걷기를 하는데 보통 분들은 막 만보 걸어야 된다. 만보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한 6,000보 내지 7,000보 걸으면 돼요. 그리고 운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는 월, 화, 수, 목 이렇게 해서요. 한 3일, 4일 정도 할 때 이제 이렇게 효과가 올라가요. 근데 5일을 넘으니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5일을 넘지 않는 것. 그죠? 5일을 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. 그래서 산책하고 어떤 분도 줄넘기 하고 또 댄스를 좀 가볍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하지 않습니까?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운동이 좋다고 운동을 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상쾌하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적당한 또 휴식을 갖는 게 참 좋습니다. 우리가 운동할 때 강도 조절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. 자기에게 적합한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.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기 시작이 되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. 절대 그러지 마. 그러면 오래 하는 것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한테 적합한 적절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꾸준히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. 사실은 운동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션, 그런 운동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잘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. 그래서 마사지 하시고요. 박수 치시고요. 이렇게. 만약에 이제 실외에서 하면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면 효과가 없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실내에서 한다 그러면 그 주위의 환경을 잘 갖고 오십시오. 우리 미국 우주국 있지 않습니까? 나사에서 공기 정화 식물을 좀 이렇게 소개한 게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, 선인장이라든지 호접란, 행운목, 그다음 관음죽, 고무나무라든지 벤자민 이런 것들은 산소를 많이 이렇게 내는 식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내에 이렇게 갖춰 놓고요. 어떤 분들은 뭐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집에 다시는 분 있는데 다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렇지만 우리 식물에서 내는 산소가 참 좋습니다.
그래서 식물의 어떤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CO2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O2를 이렇게 밖으로 내는 그와 같은 우리 식물들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. 그런 것들을 많이 실내에 이렇게 키워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또 이렇게 실내에서 좀 조금씩 이렇게 우리 층간 소음이 안 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손 조목조목. 그죠? 그리고 근육을 돌린다든지 또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십시오. 그리고 도리도리 하는 운동. 그죠? 그럼 귀, 손바닥, 발바닥을 많이 먼저 박수 치시고 그 다음에 웃는 겁니다. 오늘 또 참 행복한 하루입니다. 이렇게 가족이 같이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 웃음도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. 그래서 암을 이기는 체력 관리를 잘하는 이 운동이 참 소중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운동함으로 암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봬요.